정말 노인들을 위한 보험인지 뭐 1억 정도의 한도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입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80%와 70%를 각각 기존에 안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노후 실손보험에서는 요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재가입할 때 또 오른 퍼센트도 있겠고 보험사마다 또 과연 저 보험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 고혈압은 가능합니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도 되는 보험은 사실은 없죠. 돈으로 푸는 세상 이야기 이스토크 전. 지난 8월 1일부터 노인들을 위한 실손 의료보험이 출시됐습니다. 상대적으로 병원에 갈 일은 많은데 또 보험 가입은 어려운 노인들에게는 참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렇더라도 내가 어떤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지 또 어떤 보험이 나한테 꼭 맞는 보험인지 꼼꼼하게 보험을 비교하는 게 또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토크 전에서 첫 번째 이슈로 새로 출시된 노후 실손 의료보험의 실익을 조목조목 따져드릴 텐데요. 보험 전문가 박상훈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항상 이런 이야기, 내가 담배만 끊었어도 네. 집 한 채 샀다 이러는 분들 많은데 저죠. 같은 이치로 평생 병원에 안 갔다면 생애 의료비를 내가 얼마큼 모았었을까 계산 좀 해주시죠, 김 기자님. 이게 통계를 보니까요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게 세계보건기구 기준으로 소득의 40% 이상을 평생 의료와 관련된 지출로 그래요? 쓴다. 이 40% 말이 40%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국보건사업진흥원이 이 생애 의료비를 계산해봤어요. 평생 쓰는 의료비가 1억이 넘었습니다. 2011년 기준으로 남성이 1억 100만 원 정도고요. 네. 놀랍게도 여성이 1억 2,300만 원, 한 20%가 더 왜 이렇게 더 많습니다. 많은 거죠? 더 많은데 평균 수명이 여성이 더 길기 때문이십니다. 근데 평생 사실 그만한 금액을 쓴다라면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그래도 또 더 문제인 게 병원비가 사실 한창 일할 때 젊을 때는 돈이 많이 안 들어가요. 그렇죠.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또 아픈 데도 이제 많아지고, 많잖아요. 예. 젊었을 땐 괜찮았는데 그쵸. 나이 들면 이제 아픈 데가 하나둘씩 나오잖아요. 이 65세 이상 노인 인구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약 4조 7천억 원 정도 돼요. 이게 전체 진료비의 한 37%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게 상당.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요. 한 9%가 상승한 거거든요. 네. 2008년 이후에 계속 이 65세 이상 노인의 진료비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65세 이상 노인의 1인당 월 평균 진료비는 한 27만 원 정도가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65세 미만은 어떤가? 65세 네. 미만은 6만 1,600원 정도거든요.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렇죠. 예. 한 4.4배 그러니까 나이가 정도 더 많죠. 많이 연로하실수록 큰 돈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많은 진료하는데. 또 그죠? 자주 가기도 할 예. 테고 이러다 보니까 사실 노후 병원비가 걱정되다 보니까 우리가 실비보험 가입률이 점점 증가하잖아요. 그렇죠. 일단 뭐 2013년 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 가입률이 59.1%예요. 그러니까 높네요. 상당히 많아요. 예. 우리나라 1인당 민간 보험료로 내는 돈이 한 300만 원, 1년에 300만 원 정도인데 월 평균 25만 원 이상을 관련된 지출을 하고 있었습니다. 보험연구원 조사를 보면요. 실손보험 가입률은 59.1%고 한 네. 국민 10명 중에 6명이 그렇게 드는 거고 예. 정작 근데 병원비가 많이 드는 좀 아까 얘기했던 그런 비싼 또 치료비가 드는 60대의 실손 의료보험 가입률은 11.8%에 불과합니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험회사들이 이분들을 안 받아주니까 여러 가지 이유. 예. 혈압 높으시다, 과거에 최근에 아팠던 전력 있으시다. 아니 그것 때문에 보험에 드는 건데 그런 건데. 아플까봐 보험에 안 받아주는 거는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수익. 그러네요. 이렇게 점점 노인들이 보험 가입하기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이번 달 1일부터 노후 실손 의료보험이 판매가 시작됐는데 정부에서는 이걸 가지고 노인 맞춤형이다 이렇게 이제 홍보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의견이 상당히 분분해요. 그래서 전문가 나오셨으니까 이 노후 실손 의료보험 이번에 나온 그게 정말 노인들을 위한 보험인지 그리고 기존의 실손 보험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세 가지로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그 보험료가 좀 저렴해졌습니다. 60세 여성을 기준으로 했을 때 실비,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실손 의료비, 실비가
35,000원 정도 했었는데 네. 이번 달 8월 1일부터 시행됐던 노인 실손보험에서 보험료가 24,000원. 먼저 대비 평균치 정도 예. 봤을 때 한 30% 정도가 많이 좀 내려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네.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말 그대로 노인 실손, 노후 실손 보험이라서 예. 가입 연령이 확대됐습니다. 네. 그 전에는 보통 가입 가능했던 게 65세나 그렇죠. 예. 최대한 70세까지는 가능했지만 달라진 제도에서는 75세까지 해서 5세 정도가 이제 기간이 가입 가능한 기간이 늘게 됐고요. 세 번째 특징인데 큰 질병에 좀 유리하게 보장의 한도가 좀 길어졌습니다. 높아졌고요. 기존에 이제 실손보험은 5천만 원, 이번의 경우에 5천만 원까지 보장이 됐었는데 네. 노후 실손보험은 1억 원까지 해서 특히 이제 노인들의 경우에 중증 질환이라든가 큰 예. 병으로 힘든 그렇죠. 경우들이 많은데 네. 장기간에 오랫동안 큰 한도, 1억 정도의 한도에서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 세 가지가 좀 좋은 점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네. 하나하나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궁금한 게 보장 내역인데요. 보장 내역은 어떤 변화가 있나요? 네, 우리가 첫 번째 따져볼 게 좀 통원에 대한 예, 많은 예. 분들이 이제 아프셔서 병원에 많이 가실 텐데 네. 그 입원과 통원이 관계없이 총 예. 1억 원의 한도에서 통원은 회당 100만 원까지를 보장을 해줍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제 많은 분들이 MRI 같은 경우, MRI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이걸 급여라고 하는데요. 네. 급여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는데 네. 안 되는 거로 만약에 50만 원 돈 정도의 부담을 해야 된다. 예. 그러면은 기존의 보험에서는 외래 치료비가 25만 원까지 보장이 됐었으니까 금액이 다 보장이 안 되는 거죠. 그쵸. 하지만 지금은 통원 회당 100만 원까지로 한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그 정도 금액은 이제 통원 치료비에서 공제 금액을 제하고 받을 수가 있게 됐습니다. 그럼 일단 큰 돈 들어가는 어떤 진료를 받아야 될 때 그때 좀 유리한 상품인 건가요? 그렇죠. 공제 금액,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높아진 대신에 네. 한도가 1억까지 높아진 거죠. 그 본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큰 질병에 대해서 1억까지 상해나 질병에 대해서 보장이 되는 거기 때문에 1억이라는 한도는 꽤 큽니다만 또 실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또 1년 동안 지속적인 치료 비용으로 1억 한도를 잡는다라면 이거는 또 큰 원래 우리가 보험을 드린 거는 예. 주머니 돈을 해결하기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큰 위험에 대비하는 게 보험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그런 취지에서 본다라면 보험의 원래 취지로 좀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 큰 돈으로 치자면 사실 통원 치료보다 더 많이 드는 게 입원하는 거잖아요. 그런 그렇죠.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이번의 경우에는 한 회당 입원했을 때 30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공제를 합니다. 예. 이번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80%와 70%를 각각 보상을 해주게 되는데요. 예. 자, 예를 들어 200만 원 정도 병원비가 나왔다. 100만 원은 건강보험에 적용되는 거고 100만 원 정도는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다라고 한다면 급여 부분에서는 80% 정도가 적용이 돼서 네. 20%를 본인이 부담하고 네. 80만 원을 받겠죠. 어. 비급여 부분, 즉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것은 예. 30만 원을 빼고 70%를 보장받으니까 49만 원. 그러면 합계 금액이 129만 원 정도가 되니까 예. 원래 부담했던 200만 원 정도 금액에서 예. 한 70만 원 정도를 본인이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되겠죠. 그렇군요. 기존에 안 들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이익이라는 걸 알 수 있겠어요. 그죠? 일단은 보장을 받으니까. 네, 우리가 이제 항상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것도 여기서 이제 커버를 할 수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비급여까지도 네, 비급여까지도. 여기 해당이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얘기를 들어보면 개선된 점들이 일단 많이 보이기는 해요. 예. 근데 또 하나 궁금한 게 되게 이런 그 보험 보다 보면은 다인실, 입원의 경우에 다인실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원에 요즘에 다인실 없는 경우 많거든요. 1인실이나 2인실 고가에. 그건 또 비급여예요. 맞아요. 맞아요. 이런 네, 부분은 어떻게 돼요? 기준 병실이 8인실이었는데 그 병실이 2만 원이다라고 했을 때 그 병실을 안 쓰고 본인이 2만 원짜리가 아닌 16만 원짜리 2인실을 쓴다. 그러면 2만 원과 16만 원의 차이가 14만 원이 14만 되겠죠. 원이고 절반이 이 7만 원. 14만 원의 반인 7만 원을 네. 받습니다. 아. 근데 이 7만 원도 병원에 따라서 또 2인실이 비싼 데가 있잖아요. 예, 예. 최대 한도가 10만 원입니다. 요걸 좀 기억하셔서 그렇군요. 상급 병실 차액에 대해서는 특히 노후 실손보험에서는 요 특약을 따로 가입해야 됩니다. 그 보험료가 해마다 갱신할 때마다 사실 올라가는 걸 상식처럼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노후 실손 의료보험도 그런 케이스예요? 그렇습니다. 기존에는 아. 이제 15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가 됐었는데 네네. 지금은 이제 1년마다 해서 3년마다 재계약하는 형태로 되게 됐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물어보시는 게 3년 뒤에 다른 질병이 있거나 그러면은 중간에 거절되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보실 그게 텐데 사실 제일 궁금해요. 네. 그렇죠. 하지만 처음에 계약할 때 조건에 준해서 즉 처음에 계약할 때 건강했더라면 네. 중간에
다른 병이 생긴다 해도 거절될 사유가 없이 평생 100세까지 간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노후실손보험 하기 전에 조금 전에 노후실손보험은 그런 게 장점이 있다는 얘기는 반면에 기존 실손보험들은 해마다 오르는 보험료 이것도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50대 분들일수록 또 특히 올라가는 보험료가 꽤 큽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0살인데 40대 정도 됐을 때 실비 보험료가 12,000원 정도 됩니다. 제가 내년에 이제 한 살 더 먹고 41살 됐을 때는 300원 정도, 12,300원 정도가 되는데 예. 15년 정도 지났을 때 그때 보험료가 26,000원 정도 되고요. 오. 또 15년 정도 지났을 때가 네. 58,000원 정도 돼서 이때부터는 속도가 굉장히 올라가는 속도가 15년 단위로 빨라지겠죠. 껑충껑충 뛰는군요. 그렇죠. 2배 정도 올라가는 건데 그렇게 좀 보험료 올라가는 것들 감안해서 현명하게 적절한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준비하시는 것이 맞겠습니다. 재가입을 하는 동안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죠. 예, 그 요금이 계속 이제 보험료가 올라가는 건데 일정하게 정해진 룰이 좀 있나요? 이게?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측하기 참 어려운 건데요.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물가라든가 예. 또 보험 수가, 예. 의료보험이 적용되는 것과 예. 안 되는 것에 또 이런 제도가 많이 달라지니까 게다가 예. 보험사의 사정. 그렇죠. 기본적으로 재가입할 때 또 오르는 퍼센테이지 있겠고 보험사마다 또 다른 부분이 어느 법적으로 정해져 있긴 한데 보험업법에 정해져 있긴 한데 어느 정도 약간 또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죠? 물가 근데 이제 상승률이 정확한 뭐니. 표현은 본인이 아프다 해서 보험료를 더 받지는 않고요. 평균적인 보험료에서 갱신될 때 치료받았거나 보상받았던 내용이 없다라면 약간 좀 보장을 할인해 주는 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치료를 받았다 해서 보험료를 더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그 기존 실손보험 이야기를 좀 했잖아요. 아무래도 자꾸 올라가는 비용 때문에 부담이 되는데 노후 실손보험은 일단 기본 보험료가 20-30% 낮아졌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게 실제로 근데 모든 상품이 똑같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다르죠. 이 노후실손 의료보험의 경우는 일단 보장 내용은 지금 초기니까 비슷합니다. 다. 대부분 비슷한 걸로 조사가 됐는데 네. 보험사별로는 가격이 좀 차이가 났어요. 근데 보험료가 가장 비싼 곳이 지금 현재 5개 대표적인 보험사를 보면 삼성화재가 가장 일단 비싸고요. 네. 지금 평균적으로 29,000원 정도. 예. 가장 싼 곳이 이제 동부화재인데 2만 원 정도, 한 30% 정도 삼성화재 기준으로 봤으면 예. 그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 금액적으로는 한 10,000원 차이인데 보면 비율로 보면 큰 차이예요, 이것도. 그렇죠. 모험은 큰 그렇죠. 차이고. 근데 제가 이걸 보니까 65세 남자가 질병보장 상품에 가입한 경우다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상식적으로 보기에는 물론 그 특약 사항이라든가 이런 걸 비교해 보진 않았지만 예. 조금씩 그런 어떤 특약 사항이나 이런 게 설계가 좀 다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때요? 차이가 왜 일단은 나는 거예요? 물론 보험사에서 추가로 말씀드리면 보험사 측에 물어봤을 때 예. 보험사 측은 이게 또 영업 기밀이기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막 얘기는 안 해주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르다 보니까 이게 시장의 어떤 형평성 원리에 따라서 보험사별로 같은 상품인데 이렇게 가격이 이렇게 이 정도로 다르지 않을 거예요. 그죠? 그걸 3만 원과 2만 원은 그거는 그래도 이제 큰 차이인데요? 소비자들이 예. 좀 따져가면서 살펴가면서 내게 어떤 맞는 상품이 어떤 회사의 어떤 상품일 것이다라고 파악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이제 회사마다 좀 다른 이유가 예. 보험사에서 적용하는 보험료를 매길 때 예정이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 예정이율을 다르게 좀 적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보통 평균적인 보험개발원의 자료를 통해서 네. 손해율, 즉 보상하는 확률을 매기는 회사가 있는 반면에 네. 또 일부 회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인 위험률, 즉 보상을 해주는 확률로 계산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따져봤을 때는 연령마다 다르기 때문에 연령에 따라서 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은데 아까 이제 삼성화재 말씀하셨는데 오히려 또 삼성화재는 75세인 경우에는 여성의 경우에 3,000원 정도 저렴합니다. 즉 결론은 뭐냐면 예, 예. 어디 회사가 저렴하다고 그 회사를 무조건 가입하는 것보다 네. 이 회사가 지급 능력이라든가 또는 그렇죠. 보장 절차가 예. 적절한지 그리고 예.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설계사를 만나서 어떤 컨셉으로 노후에 대한 실비와 의료비랑 또 노후에 대한 생활비를 준비할 것인가 그런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제대로 만나는 것이 중요하겠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합니다. 아직은 이게 초기 단계다 보니까 상품 자체가 많지 않아서 이걸 가지고 가격 비교하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 좀 더 많은 상품들이 앞으로 나올 거니까 그거 가지고 좀 따져봐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네. 우리 여기까지 들으면 노후실손보험이 상당히 혜택도 많고 보험료도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그러니까요. 좋구나라고 하실 수 있는데 아마 계속 보면 지금까지 제일 궁금하신 게 이거일 거예요. 과연 저 보험을 내가 들을 수 있는지 혹은 우리 부모님이 들을 수 있는지 다 75세까지 가입이라고 말을 해도 대표적으로 고혈압도 많으실 것 같고 기혼 병력들이 많으실 텐데 이런 분들 가입 가능한 거예요?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고혈압은 네. 가능합니다. 고혈압은 6개월 가능. 정도 약을 드시고 계셔서 꾸준하게 관리가 된다라면은 꼭 좀 심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는데 고혈압은 가능하다. 당뇨는 안 됩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관절염 때문에 힘드시잖아요. 그렇죠. 네. 류마티스는 신경성이기 때문에 보험 가입이 힘들다라고 보지만 퇴행성 관절염 또는 골다공증 부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팔, 다리에 대해서는 부담보, 즉 그쪽은 보장을 받지 않는다 하더라도 또는 상해는 보장을 안 받더라도 질병에 대해서는 보장이 되니까 예. 그런 점들을 꼭 좀 눈여겨보시고요. 우리나라 지금 보험사들에서 실손보험들, 노후 실손보험들을 많이 출시를 했으니까 예. 묻고 따져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해도 되는 보험은 사실은 없죠. 그럼요. 다 사망 따져보고 보험금입니다. 물어봐야 되고. 정신적인 병들, 또 치매라든가 또 이런 것들도 보장이 좀 되는 그런 상품들은 아직 없는 거죠. 건강. 지금 말씀하실 예. 때 이제 치매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네. 치매는 노후 실손보험에서 보상이 됩니다. 예. 치매로 인해서 정말 다행이네요. 요양병원이라든가 예. 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을 때는 네. 치료에 대한 그 보험을 혜택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가입을 일단 했어요. 한 다음에 이제 보장이 어디까지 되느냐도 사실 그 다음에 또 중요하잖아요. 모든 질병 다 되는 거는 아니죠.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보상하지 않는 질병들을 좀 챙겨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그렇죠. 정신과 질환은 보장이 되지 않는다는 것들, 또 이제 치과와 치질 등 비뇨기과 그리고 한방병원에 대한 치료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들이 보상이 됩니다. 거기서는 그러면- 비교는 안 돼요? 그렇죠. 비급여로 어. 이제 치과 가면은 비싼 재료가 있죠. 예, 예. 그런 재료들은 보상이 안 되는데 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의 항목들은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보장이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들여다 보면 왠지 실도 물론 있지만 허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앞서서 잘 따져보자 그랬던 그 부분에 이제 이 뉘앙스가 들어 있었던 것 같아요. 예. 조심해야 될 것 혹은 이 부분은 좀 보완돼야 될 것 이런 것들 팀장님께서 느끼시는 건 어떤 건가요? 보장 조건이 그 보험을 가입하는 조건이 예전과 똑같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73세나 75세 된 분들이 보험을 가입할 수 있게 된 거지만 실비보험 제도가 10년 넘었거든요. 네. 그럼 이분들이 과연 왜 그동안 실비보험을 가입을 못했을까요? 네. 즉 조건이 병이 안 돼서. 있기 네. 때문에 보험을 가입을 못했었던 게 문제잖아요. 네. 저는 이번 이제 제도를 보면서 가장 큰 아쉬움이 뭐냐면 노인들에게 가장 절대적인 거. 솔직히 5년 동안 병원에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이 계시겠습니까? 그죠. 그런 거 그렇죠. 봤을 때는 거예요. 지금 설계자들이 이 보험을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네. 보험사에서 광고하는 거 보셨나요? 네. TV 광고 많이 보시지만 적극적으로 영업 안 노후 했거든요. 실손 보험 그죠. 광고하는 거 한 편도 없잖아요. 그럴 것 못 봤어요. 그만큼 뭐냐면 이 보험에 대해서 보험사도 관심이 없는 겁니다. 이 보험이 맨 처음에 이렇게 생기게 된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그럼요. 이 보험은 첫 번째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직접적으로 해줄 만한 건 한계가 있다. 왜? 이 건강보험 그 비급여 항목들에 대한 어떤 수요가 있는데 그걸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이분들의 이런 나이대의 질병들에 대해서 보험을 가입을 안 시켜주려고 장벽을 어느 정도 쳐놨다. 예.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노후 실손보험이라는 제도를 만들어서 보험사 입장에서는 억지로 네. 이걸 만들어라고 의무적으로 이제 던져준 거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낸 셈인데 물론 뭐 보험사들 입장에서 생각하면 뭐 좀 억울할 수도 있는 얘기겠지만은 오히려 이제 우리 이 수혜를 받으실 예. 어르신들은 굉장히 좋아진 문이 열린 거예요, 사실은. 그렇더라도, 근데 예. 문이 열렸다 하더라도 들어가 보면 또 여러 가지 또 제한사항이 또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그럴 들고. 것 같아요. 예. 근데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이 해당되시는 예. 어르신 분들은 직접 이 상품들을 어떤가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직접 전화를 해서 따져가면서 보험을 적극적으로 좀 드셔야 돼요, 사실은. 그죠? 따져보고. 예. 근데 우리가 이런 보험 가입할 때 노후 실손 보험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가 드는 경우보다는 자녀들이 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것들 주의해라. 뭐 이런 것들 꼭 물어봐라. 팀장님께서 팁을 좀 주시죠. (21세기) 인류를 가장 괴롭힐 질병은 바로 우울증이다. 그 심리학적 원인이 되면 뭘 잃는 거예요. 오히려 여성보다 남성이 더 취약하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건 10조 3천억 원이 됐어요. 국가가 견뎌낼 재간이 없어요. 처음에 약을 먹고 기분이 좋아지라고 먹는 약인데 오히려 우울증 빨리 치료해야 된다. 사회적으로도 그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보험 가입할 때 노후 실손보험이라고는 하지만 당사자가 드는 경우보다는 자녀들이 들어주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험 가입할 때 이런 것들 주의해라. 꼭 이런 것들 꼭 물어봐라. 팀장님께서 팁을 좀 주시죠.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재무 상담사가 돼야 되니까 우리 보험들 좀 꼼꼼히 따져보시고 실제로 중년 세대분들이 두 분이 보험료 20만 원 넘어가면 안 되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챙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실비입니다. 네. 암에 걸렸을 때 1,000만 원 받는 것보다 실비가 가장 중요하니까 실비를 무조건 노후 실손 보험을 꼭 좀 준비하시고요. 네. 암이라든가 뇌졸중, 심근경색 이걸 3대 성인병이라고 하겠죠. 이 성인병에 대한 대비를 반드시 대비하시되 특히 중년 세대 이후에는 노년 세대 때는 암보다는 뇌졸중이 좀 더 위험합니다. 뇌졸중, 심혈관계통 질환이 좀 더 위험하기 때문에 예. 실비에다가 뇌졸중을 꼭 좀 눈여겨보셨으면 좋겠고요. 나머지는 후유 장애로 몸져 눕게 되면 안 되시지만 이런 부분들을 대비해서 이 5가지 원칙만 꼭 좀 보시고 증권들 부모님 거 좀 살펴보셔서 예. 불필요한 보험, 질병 사망이라든가 주계약으로 종신보험이 깔려있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CI 종신보험에 실비가 들어가 있다고 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고 실손보험을 저렴하게 준비하시되 미리 알아보셔서 가입이 가능하고 나서 그때 종신보험을 정리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노인 맞춤형으로 설계됐다는 노후 의료 실손 보험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일단 기존 실손 의료 보험보다 저렴하다 이런 장점은 있지만 누구나 묻고 따지지도 않고 가입되는 건 아니라는 결과가 나왔네요. 하지만 내 몸 상태에 따라서 가입 여부가 결정된다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가입 여부부터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